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욜로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욜로라고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로서 현재를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욜로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You Only Live Once에서 라이브를 룩으로 바꿔서 You Only Look Once, 한 번에 보고 바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신경망입니다. 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물체 인식이란 무엇이고 그 관련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물체 인식이라는 것은 특정 이미지의 테두리 상자, 바운딩 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 내의 물체의 존재 유무 또는 물체의 종류, 어떠한 물체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바운딩 박스, 이런 네모난 바운딩 박스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 안에서 물체가 있는지 혹은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체 인식,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체 인식을 위해 고안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MAP라는 것과 FPS라는 것으로 나눠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MAP 같은 경우는 Mean Average Precision 이라는 뜻으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정확성을 의미하고, FPS라는 것은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말해서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RCNN과 뭐 이것들이 개선된 Fast RCNN, Fast RCNN, 그 다음에 SSD, 욜로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물체인식의 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활용이 되면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물체를 탐지를 하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어떤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두뇌, 신경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RCNN 계열과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은 확보가 되나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30fps도 안 되죠. 그래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SD라든가 아니면은 욜로와 같은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물체 인식의 속도를 높이는 뭐 이런 비슷한 여러 신경망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물체 인식의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욜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은 물체인식,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심층 신경망으로서 테두리 상자 조정,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와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일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동시에 실행하는, 그것을 바로 통합인식 유니파이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의 절차 및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미지를 S/S개의 그리드로 분할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7개, 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x7로 분할을 해서 요 칸별로, 요 하나의 칸별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전체를 신경망에 넣고 그 다음에 특징 추출을 통해서 예측 텐서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절차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포함되는,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예측 텐서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 텐서는 이 두 가지 그림을 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별 테두리 상자의 정보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신뢰 점수, 이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스코어하고 그다음 분류 확률, 컨피던스 스코어에 따른 어떤 분류 확률들을 포함하는 예측 텐서, 이 하나의 예측 텐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테두리 상자 조정, 요거에 대한 조정과 그 다음에 또 분류, 요 컨피던스 스코어에 기반한 분류를 조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욜로 모델의 절차입니다. 지금부터는 욜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CNN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CNN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전 연결 노드, 이것들을 거치게 된 다음에 prediction tensor, 예측 텐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리그레션 및 분류 작업에 대한 조정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들, 요 지금 동그라미 표시된 요 사각형들이 바로 컨볼루셔널 필터고요. 요 컨볼루셔널 필터를 거쳐가지고 이 이미지들이 이제 특징 맵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요 특징 맵들이 각각 있는데 이것들을 뽑아내게 되고, 보시면은 크기가 지금 같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크기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들은 앞에 있는 컨볼루션 필터들을 거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펴주는 어떤 플래튼 작업을 통해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리쉐이핑을 통해서 프레딕션 텐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 텐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프레딕션 텐서는 7x7x30 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7x7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8x8이면은 8x8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드, 각각이 7x7의 그리드별로 30개의 어떤 길이를 갖는 값을 갖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30이라는 것은 b 곱하기 5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b라는 것은 각각의 그리드별로 갖는 바운딩 박스의 후보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2개씩 갖겠다. 그러니까 그리드별로 그리드 안에 그다음에 XY가 위치해 있는, 그리드 안에 XY가 바운딩 박스의 중앙점이 위치해 있는 그 바운딩 박스들을 2개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 B가 2가 되게 해서 2 곱하기 5, 그러면 10이 되게 되고, C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미지넷 챌린지 같은 경우는 2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서 그 다음에 10 더하기 20해서 3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30이라는 길이 안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총 길이가 3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20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10, 바운딩 박스가 2개니까 각각의 하나의 바운딩 박스들에 대하여 5라고 하는 어떤 길이를 갖는 벡터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XYWH, XY라고 하는 것은 바운딩 박스의 중앙점 의미하고, 그 다음에 WH, 너비와 높이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 confidence score라는 것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confidence score라는 것은 물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게 정말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체가 있을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intersection of union,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우리가 정답과 그 다음에 예측한 것의 IOU, 합집합분의 교집합, 그것을 나타낸 것을 바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가 만약에 요 노란색 네모처럼 쳐졌다라고 할 때는 probability of object가 0이기 때문에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만약에 개에 있는 요 빨간색 바운딩 박스가 쳐졌다라고 할 때 요 PR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 곱하기 IOU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PR이라고 하는 것이 1이 되게끔 수렴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IOU만 남게 돼서, 그 다음에 IOU 1 곱하기 IOU니까 IOU만 남게 돼서 요 IOU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IOU가 높은 것들, 그것들의 바운딩 박스들만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 스코어의 역할입니다. 이 컴퓨터 스코어가 각각 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5개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별로 각각 있으니까 10개 정보를 가지게 되고, 각각의 클래스별로 0. 몇 %, 이 클래스는 뭐 0. 몇 %다, 뭐 이 클래스는 0.1%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욜로 네트워크는 이미지,
가 주어지게 되면은 CNN을 거쳐서 이것이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프레딕션 텐서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값을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학습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조정을 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바로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것이 바로 전체 로스, 멀티 로스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프레딕션 텐서와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 x, y, w, h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이것들을 각 그리드별 바운딩 박스 개수만큼 곱해준 다음에 이게 만약에 2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만큼의 어떤 길이를 갖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20개면은 여기에 20개, 총 개수가 30이 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텀이 바로 XY, 요 XY에 대한 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W하고 H, 요거에 대한 텀입니다. 세 번째하고 요 네 번째 CI에 대한 것이 바로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텀을 의미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고 PIC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클래스에 대한 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로스를 보면은 코디네이트 로스, XY, WH, 코디네이트 로스에 대한 텀이 있고, 컨피던스 스코어 로스, CI에 대한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 오브젝트 페널티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없을 때, 물체가 없을 때 페널티를 주는 텀이 있고, 맨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텀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 람다 코디네이트하고 람다 논 오브젝트 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요 파라미터는 각각 테두리 상자 변수에 대한 값을 더 반영하고 물체가 없는 영역에 대한 값을 덜 반영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요것을 높은 값으로 설정을 하고 뭐 5라고 설정을 하면은 요것을 뭐 0.05 이렇게 설정을 해서 테두리 상자가 있는 영역, 테두리 상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것을 조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로스를 조금 더 많이 주고, 물체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굳이 로스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학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바로 요 1i 오브젝트, 1ij 오브젝트 요 두 개의 텀인데요. 이것들은 이 아래 첨자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i 오브젝트와 같은 경우는 i번째 셀, i번째 그리드에 물체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1을 내보내게 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내보내게 되는 이런 펑셔널한 어떤 값,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1ij 오브젝트와 같은 경우는 i번째 셀에 물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j번째 예측기, 뭐 예를 들어 바운딩 박스가 우리가 두 개라고 설정했으면은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측기, 이런 예측기의 값이 다른 i번째 셀의 것보다 높다 라고 할 때 1을 내보내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을 내보내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XY, WH,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1IJ 오브젝트가 붙게 되고, 클래스에 대해서는 1I 오브젝트 요것이 붙게 되고, 논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붙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붙고, 논 오브젝트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물체가 있음, 오브젝트가 OBJ라고 써있기 때문에 물체가 있음이라고 했다면 논 오브젝트는 없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체가 없음 and 다른 것보다 낮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어떤 그리드,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추출해낸 바운딩 박스, 요것에 대해서 여기 안에 여기서 뽑아낸 바운딩 박스에서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셀, 다른 나머지 그리드의 것들보다 이 물체가 있는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값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바운딩 박스, 대표적인 바운딩 박스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드별로 두 개를 뽑아내기 때문에 총 만약에 7x7이라고 하면은 98개,
그 다음에 98개의 바운딩 박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물체는 그보다 적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표적인 바운딩 박스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이 함수, 펑셔널한 파라미터가 함수적인 파라미터가 붙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붙는 거는 물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로스를 주고 물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로스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